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전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대놓고 북한 저격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 이후로 이거는 더 이상 한국 좌파와 우파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반국가 종북 세력인 이 민주당 세력 간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체제 전쟁이 저는 다시 리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은 간단하게 좌파 우파 이런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과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 한반도에 야간 위성 사진을 공유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던 사진인데, 과거에 이 사진을 올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미친 아이디어,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 70년 뒤의 모습을 확인해보자 라는 문구가 영어로 달려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약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남북 상황을 얘기한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때 당시에 처음에는 한반도 위성 사진을 올린 이유를 따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당시에 이제 미국 유명 언론인이었던 브라이언 크라센스타인이 공산주의자는 70년 뒤에 존재하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 기술 발전은 공산주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자본가는 공산주의자를 멸종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기술에 적응해서 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 머스크는 전에도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하면 실패한다고 말한 하비에르 밀레이,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게시물을 보면은 이 밀레이 대통령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은 둘 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존 스튜어트 밀도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은 결국 약탈과 붕괴의 사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가장 외쳐대는 평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은 결국에는 약탈과 붕괴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억압적 장치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뒤에 변덕스럽게 나눠주는 것이다.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달진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그의 철학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됐었습니다. 남북 밤의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은 정말 어둡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차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산주의입니까? 평등입니까? 너무 평등 외치면은 결국에는 자유가 억압받고 사회가 붕괴가 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떠오릅니다. 하다하다가 진보 경제학자들마저 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선별 복지를 포기하면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라 국고 역시 여기서 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거덜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을 타겟으로 이재명 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호남 쪽에만 우선적으로 포퓰리즘을 실시했었죠. 아주 그냥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작정들을 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 세금으로다가 이 호남 카르텔 몰아줘가지고 수익성이라고는 진짜 쥐뿔도 없는 전라도 새만금 카르텔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효율이 안 좋다는 이 친중 태양광 산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나라 돈으로 세금 잔치 났습니다. 아주 이거 문재인 때 1000조 찍었던 빚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2000조가 될 기세입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오늘 새벽에 이 글을 다시 인용하면서 어느 체제가 우수한지 알 수 있는 방법, 누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벽을 세우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벽을 세우는 쪽이 나쁜 놈이다. 이게 누가 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밤에는 전혀 빛이 나지 않는 북한의 모습, 역시 이런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트럼프에 올인했던 세계 1위 부자답게 아주 명석하게 깨어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북한을 또 한 번 저격하면서 한국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단순하게 대한민국 민주당과 국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게 실감되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우파들이 이번 한국의 계엄령 사태 이후로 벌어진 체제 전쟁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데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권 사실상의 2인자인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도 한국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적화 통일되기 일보 직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의 극좌 세력과 극좌 시민단체를 비롯한 노조들도 본인들의 폐악질과 온갖 비상식적인 선동질에 대해서 이제 죗값을 치를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이번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대한민국 우파 애국시민 한 분이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가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답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에게 했냐, 선관위에 부실 개표 현황이 담겨있는 이 사진과 함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시도했습니다. 좌파 탄핵 주도자들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정당한 대통령을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우파 애국 시민분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답장을 달았는데, 여기에 지금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사태의 핵심이 부정선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역대급 폭로가 터져나왔죠. 민주당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이 이 4월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4.15 총선 당시에 전자개표기가 오작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충남 부여군 선관위가 결국 인정하면서 이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 고발당한 충남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2명이 오류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이 민간 지원 인력이 찍고 새로 출력해서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뭐 민간 인력이든 뭐든 4.15 총선 개표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찢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들 입으로 인정까지 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분류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증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했던 복수의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이 재검표를 하면은 역전되기도 했다. 또 이제 2번 후보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 이 미분류표로 분류가 되었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증언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언도 있어요. 개표기 돌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2번 표가 지나가는데 계속 1번으로 카운트가 됐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고 항의하고 투표지 보니까 정진석 2번 표인데 1번으로 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선관위 직원한테 가서 따지니까 개표 상황표를 아예 그냥 찢어버렸다. 야, 여기도 찢어버립니까? 찢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장면 보고 사람들 놀라서 모인 다음 단체로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재부팅하고 다시 돌려보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진석으로 역전했다. 이 충남 부여 청영 선거구였던 정진석 의원 투표지가 놀랍게도 시흥 고물상에서 나오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나몰라라. 들키면은 그냥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정선거가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세계 1위 부자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 부정선거가 진짜 그냥 망상일까요? 이거 진짜 큰 거 옵니다. 민주당 해산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종북 좌파들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수상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의심을 어떻게 안 해보냐는 거죠. 1 더하기 1이 3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단순한 오류겠지.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대체 몇 번입니까, 선관위? 이 정황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이 강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음모론이며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만약에 이 190석이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은 그야말로 내란죄를 일으킨 것이며
반국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죄값은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북한 및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새빨간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꼬라지를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대놓고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는 내란 주범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두 눈 뜨고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이런 인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법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하다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겠다.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법관 이거 추가하겠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의 물품 반입, 반출 권한,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겠다. 뭐 하는 겁니까? 대놓고 그냥 간첩 종북 세력들 아닙니까? 검찰 압박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며 피의자가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 구속 수용자 소환조사가 금지된다? 이거 전부 그냥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법을 이렇게 뜯어고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내란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좌파분들, 중도분들 진짜 지금 또 정치판 시끄러워졌네? 그 정도로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된 게 기어코 이런 인간을 대통령 만들자고 법을 바꾸며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첩법 확대와 반도체 지원은 다 반대하고 호남 카르텔 이권만 챙기면서 전부 지그들 세금 빼먹기 좋은 사업들로 가득 채워놓는 민주당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원래 부정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지 수가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오류나 착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불가하다는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이미 사법 시스템상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대는데 그러면은 이 오류에 대해서 선관위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딴 식으로 답변을 내놓는데 정확한 이유를 묻는 게 맞고 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조사를 하던지 연구를 하던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확히 이유를 묻는 자들을 갖다가 극우 유튜버다, 음모론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헌법상 독립기관 외치면서 제대로 된 수사도 거부하고 6,400여 대 장비 중에 5% 겨우 300여 대 장비만 감사를 받고 있는데 무조건 음모론자다?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선관위에 투표자 수보다 선거인 수가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상하다고 의문 제기하는 게 음모론자고 망상 걸린 극우 유튜브입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거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으면서 단순한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자짜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